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기본 이론 강의는 모두 끝났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저희 2023년 9회 기본 이론서 개정사항을 반영한 핵심 요약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먼저 가장 기본이죠. 저희 2차 1과목 시작하기 전에 농업재해보험 관련 용어의 정의를 이번 1시간 동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제가 사용하는 교재는 여러분 교재 부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부록 1 보시면은 농업재해보험 관련 용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순서대로 농업재해보험 관련 용어, 다음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용어, 마지막으로는 가축재해보험 관련 용어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 있고 실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수험생이라면은 알고 가셔야 되는 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 지난 제가 기본 이론 시간에 꼼꼼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요한 포인트만 빠르게 여러분이랑 같이 훑어보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농업재해보험 관련 용어 보시면은 농업재해부터 나와 있는데요. 농업이랑 어업에서 해당하는 재해들을 합쳐서 농업재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부 내용은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농업재해보험이란 뭐냐 하면은 이러한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 농업재해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중요 포인트, 인명피해 아니에요. 농업재해보험은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농업재해보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나와 있는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액, 당연히 여러분 이거 두 가지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요. 보험 가입 금액이란 뭐예요? 보험 가입 금액이란 이제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보험 가입자랑 재해보험 사업자에서 약정한 금액이 보험 가입 금액이다. 그러니까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이 보험 가입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보험 가액은 뭐예요? 보험 가액은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이 보험 가액인데요. 보험 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집이 있어요. 이 집의 값어치가 1억입니다. 그럼 이거를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할까요? 보험 가액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이 집의 값어치가 1억이면은 이거를 보험 가액이라고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피보험이 이 집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 이게 보험 가액입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은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입자랑 재해보험 사업자 간의 약정한 금액이 보험 가액이고 보험 가액은 이러한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 그러니까 이 아래 예시로 보면은 이 집의 가치 1억 이거는 보험 가액이 된다.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험 기간 당연한 얘기죠. 보험 기간은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이 보험 기간이고 이 보험료랑 보험금 요 두 가지 차이 당연히 구분하실 줄 알죠. 보험료랑 보험금. 보험료는 보험 가입자랑 재해보험 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누가 누구에게 내는 거예요. 보험료니까 보험 가입자가 내는 거죠. 여러분 모두 뭐 자동차 보험이나 일반 보험 다 가입하셨을 텐데요. 매번 뭐네요? 매달 보험료를 내죠. 그러니까 보험 가입자가 재해보험 사업자에게 내는 게 보험료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손해가 발생했어요. 보험 가입자한테 어떤 재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이제 약정에 따라서 반대로 이번에는 재해보험 사업자가 보험 가입자에게 돈을 주는 걸 보험금이라고 한다. 요거 두 개도 구분되시죠? 자, 그리고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뭐냐?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이제 저희 농작물 재해보험은 국가랑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일정 수준을 차등 지원을 해준다고 했어요. 근데 국가랑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계약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이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범사업 중요합니다. 시범사업 별 한 개 달게요. 시범사업이 뭐냐? 시범사업은 보험사업을 전국적으로 하기 전에 보험이 제대로 됐냐? 보험의 효용성이랑 보험의 실시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 어느 기간, 어느 지역에서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먼저 실시하는 보험 사업을 시범 사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번에는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 용어 나와 있는데요. 네, 농작물 재해보험 계약 관련 용어 먼저 보시자면은 이제 가입수부터 나와 있습니다. 가입수가 뭐냐 하면은 보험에 가입한 농가나 과수원의 수가 가입수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가입률은 뭐냐? 가입 대상 면적 대비 가입 면적이에요. 면적. 이 면적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 그게 가입률이다. 그리고 가입 금액은 보험에 가입한 금액이 되는 거겠죠. 보험에 가입한 금액으로 이제 재해보험 사업자, 저희는 NH손해보험이 되는 건데요. 그 NH손해보험이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지급할 최대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지급할 최대 보험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가입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약자는 재해보험 사업자랑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계약자가 되는 거죠. 그럼 피보험자는 뭐냐?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사람이 피보험자가 되는 거고, 보험증권, 이건 저희 1차 과목에서도 나왔던 거죠. 보험증권은 계약이 성립되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재해보험 사업자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가 보험증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험의 목적은 보험에 가입한 목적물이 보험의 목적이 되는 거고요. 자, 농지. 저희 농작물 재해보험 계약에서의 농지는 한 덩어리의 토지의 개념입니다. 한 덩어리의 토지의 개념으로 필지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로 보험 가입의 기본 단위가 농지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과수원은 마찬가지로 한 덩어리의 토지의 개념인데요. 필지와는 관계없이 과실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과수원이라고 하고요. 네, 아래 나무는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농업용 시설물이 뭐냐 보시면은 시설 작물 재배용으로 사용되는 뭐랑 뭐로 구성된 시설이에요? 구조체 그리고 피복제로 구성된 시설을 농업용 시설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구조체랑 피복제가 뭐냐 설명이 각각 나와 있습니다. 자, 구조체가 뭐예요? 구조체는 이제 구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구조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확한 용어의 정의를 보시자면은 기초, 기둥, 보, 중방, 석가래, 가로대, 그리고 철골, 파이프 이런 부속 자재로 하우스의 구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구조체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우스가 있으면은 요거를 지탱하기 위해 이렇게 설치한 이런 뼈대 같은 것들을 구조체라고 하는 거겠죠. 그럼 피복제는 뭐냐? 쉽게 생각하시면은 덮고 있는 비닐, 요 비닐이 피복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 정확한 용어 보시면은 비닐하우스의 내부 온도 관리를 위해서 시공된 투광성이 있는 자재, 내부의 온도 관리를 위해서 시공된 투광성이 있는 자재, 한마디로 비닐을 피복제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부대시설은 뭐냐? 부대시설은 농업용 시설물에 부대하여 설치한 시설을 부대시설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다음 동산시설은 뭐냐? 고정되지 않은 거죠. 움직이는 시설을 동산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저온 저장고, 선별기, 소모품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이동 가능한 것들을 동산시설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계약자 부담 보험료, 보험료율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환급금은 계약이 무효가 되었어요. 계약이 해지되었어요. 계약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죠. 그래서 환급해주는 금액을 환급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기부담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손해액 중에서 보험 가입 시 일정한 비율을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자기부담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일정 비율,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부담금을 20%로 설정을 했어요. 근데 피해가 20% 이하, 18% 정도 피해가 났어.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제 그냥 보험 가입자,
보험 가입자가 이 손해를 다 부담할게. 이게 되는 거고요. 20%로 가입을 했는데 이제 피해가 30%가 났어요. 그러면은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했죠. 이러한 경우에만 재해보험 사업자가 보상하는 제도로 되어 있는 게 저희 농작물 재해보험의 자기 부담금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기 부담 제도는 뭐냐? 부가 설명이죠. 자기부담 제도는 소액 손해의 보험 처리를 배제함으로써 비합리적인 운영비 지출의 억제, 계약자 보험료 절약, 피보험자의 도덕적 위험 축소 및 방관적 위험 배제 등의 효과를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로 가입자의 뭘 방지하기 위해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손해보험에서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 게 자기부담 제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기 부담 비율이 뭐냐? 아까 설명드린 건 자기 부담 금이었고 이번엔 비율이에요. 이거는 보험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일정 비율로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비율을 자기 부담 비율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나번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번에는 보상과 관련된 용어가 나와 있어요. 먼저 보험사고가 뭐냐 보시면은 보험 계약에서 재해보험 사업자가 어떤 사실의 발생을 조건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약정한 무슨 사고예요? 우연한 사고. 약정한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사고율 나와 있어요. 사고율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손해율, 피해율까지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리고 식물체 피해율 저희 이 단어 이 과목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요? 경작불능조사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설명 보시면은 경작불능조사에서 고사한 식물체의 수나 고사한 식물의 면적을 보험 가입의 식물체의 수나 보험 가입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이 식물체 피해율이었어요. 저희 경작불능 조사에서는 이제 판가름을 할 때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냐 이걸 따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식물체 피해율 용어의 정의는 이거다. 이렇게 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전수랑 표본 조사는 묶어볼게요. 네, 보험에 가입한 농지에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보상하는 재해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평가반을 구성해서 농지에 가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겠죠. 근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제 전부 조사를 할 때는 전수조사란 용어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그 농지에 있는 거를 전부 조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한 경우에는 그 수확물의 특성이나 수확물을 대표할 수 있는 그 일부만 표본으로 추출해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방법이 표본조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포인트가 뭐냐? 전수조사는 모두 조사가 포인트고요. 표본조사 같은 경우에는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 요 키워드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조사 중요해요. 검증조사랑 묶을게요. 네, 재조사가 뭐냐? 이제 보험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손해평가 반이 가서 손해평가를 했겠죠. 근데 보험 가입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게 잘못된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농지의 피해가 더 큰 것 같은데 피해를 작게 지금 산출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재조사는 이제 보험 가입자가 손해평가 결과에 대해서 설명이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숫자 중요합니다. 며칠 이내냐?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 손해평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사진이나 이런 걸 찍어서 제출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NH손해보험에서는 이 보험 가입자가 손해평가 결과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으니까 이제 다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데요. 포인트는 다른 손해평가반이 포인트예요. 포인트 2개 나왔죠. 7일 이내에 하는 거고요.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세요 하는 게 재조사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면 검증조사는 뭐냐? 검증조사는 보험 가입자가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이제 재해보험 사업자, NH손해보험이 재해보험 사업자가 되겠죠. 또는 재보험 사업자, 저희 농작물 재해보험의 재보험 사업자는 정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검증조사는 재해보험 사업자 또는 재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정 수를 이미 추출해가지고 다시 확인하는 게 검증조사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은 너네 이거 지금 손해평가 잘 하고 있냐? 한번 검사해서 나 검증해볼게. 요게 검증조사가 되는 거겠죠. 네, 저희 간단하게 설명한 게 추가드리자면은 저희 농작물 재해보험은 기본적으로 누구랑 가입을 하는 거예요? 계약자. 계약자가 보통은 동네 농협에 가서 가입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NH, 재해보험 사업자라고도 하죠. 가입을 해요. 이 지금 계약자랑 NH 간의 관계를 원래의 보험, 원보험이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저희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많다 보니까 피해가 발생하면은 범위가 너무 크고 이제 상당히 타격이 크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NH 이 재해보험 사업자는 지금 아무래도 피해가 많이 발생하면은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NH 재해보험 사업자는 정부랑 재보험을 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NH랑 정부 간에 이 가입하는 보험을 재보험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 여러 번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그래서 또 하나 추가하자면은 이 재보험은 원보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까지 추가적으로 아시면 되고요.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검증조사에 재보험 사업자가 들어가는구나, 정부가 들어가는구나, 요렇게까지 같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답안 보면은 이번에 우리 이제 공부할 때 꼭 필요한 내용들이죠. 수확량 그리고 가격 관련 용어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시험장 가기 전에 싹 다 정리를 무조건 하셔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있어요. 평년 수확량, 표준 수확량, 평년 착과량 뭐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오죠. 네, 내용 보시면은 먼저 평년 수확량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년 수확량이 뭐냐 하면은 가입연도 직전 몇 년 중에서 5년 중에서 보험에 가입한 연도의 실제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가입 횟수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값으로 해당 농지에 기대되는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이라고 합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평년 수확량은 쉽게 생각하면은 이 농지에 이만큼 올해는 이만큼이 날 거야. 올해는 이만큼을 자랄 거야. 이렇게 기대되는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이라고 하는 거고요. 표준 수확량은 이제 정해진 거예요. 지역에 따라 정해진 게 표준 수확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그 품목의 품종이나 수령이나 재배 방식 등에 따라서 미리 지역의 표준치가 정해져 있겠죠. 뭐 작년에는 얼만큼 자랐고 그 전에는 얼만큼 자랐고 그러니까 표준치가 정해진 그 수확량을 표준 수확량이라고 한다. 그리고 평년 착과량은 이제 가입 수확량을 산정하고 적과 종료 전 보험 사고가 있을 때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착과량을 평년 착과량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교재가 개정이 되면서 이제 가입 수확량은 구하지 않아요. 근데 평년 착과량은 이제 가입 수확량을 산정하거나 적과 전에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착과량을 평년 착과량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네, 다음에 평년 착과수는 뭐냐? 착과량 나누기. 평년 착과량 나누기 가입 과중이 평년 착과수가 되는 거고요. 가입 수확량은 저희 지금은 구하지 않아요. 교재가 개정되면서 빠졌는데요. 가입 수확량의 이제 용어의 정의는 뭐냐 보시면은 평년 수확량의 일정 범위 50에서 100% 내에서 보험 계약자가 결정한 수확량으로 가입 금액의 기준이 되는 게 가입 수확량입니다. 그냥 요렇게 있구나. 요 정도만 보시고요. 자, 가입 과중은 보통 문제에서 주어진다고 했어요.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한 과실 한 개당 평균 무게가 가입 과중이고요. 그리고 기준 착과수, 기준 수확량 다 나와 있는데 기준 착과수랑 기준 수확량은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고요. 적과 후 착과수 나와 있죠.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 종료 시점의 착과수가 적과 후 착과수가 되는 거고요. 적과 후 착과량은 이제 적과 후 착과수 곱하기 가입 과중을 하면은 량이 된다. 이렇게 정리. 그리고 감수과실수
감수 과실수는 포인트가 보장하는 자연재해가 포인트예요. 꼭 보장하는 자연재해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과실수, 보장하는 자연재해가 이제 감수 과실수가 된다. 그럼 감수량은 마찬가지로 량이죠. 감수 과실수 곱하기 과중하면은 량이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뭐수 곱하기 과중 하면은 량이 되는구나. 이렇게 먼저 간단하게 정리한 게 해두시면 이해가 조금 쉬울 것 같으세요. 다음에 평량 결실수, 얘는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평량 결실수라는 용어는 이제 저희 OD 품목에 나오는 용어죠. 평량 결실수는 OD 품목에 나오는 용어이죠. 자, 보시면은 이제 평년 수확량이랑 뭐 동일한 내용이다,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실수라는 용어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추가 설명 2개 나와 있어요. 결과지는 뭐냐? 과수의 꽃눈이부터 개화 결실하는 가지가 결과지다. 그럼 결과모지는 뭐냐? 결과지보다 1년이 더 묵은 과지가 결과모지다. 그러니까 더 오래된 가지를 결과모지라고 하고 거기에 새로 나은 가지를 결과지라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빠르겠죠. 다음 평년 결과모지수. 얘는 어떤 품목에 나오는 용어냐? 얘는 복분자. 복분자에서 나오는 용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내용은 다 비슷해요. 그냥 단지 용어를 우리는 평년 결실수를 쓴다. 복분자는 평년 결과 모지수를 쓴다. 이렇게 용어가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시험은 저희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도 다 꼼꼼하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미보상 감수량이 뭐냐? 미보상이죠. 미보상이니까 감수량 중에서 보상하는 재의 이외의 원인으로 감소한 양이 미보상 감수량이다. 이거 저희 시험 문제 볼 때 진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보상 감수량은 보상하는 재의 이외의 원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상하는 게 아니다. 보상하지 않는 걸로 감소한 양이 미보상 감수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생산비에는 뭐가 들어가냐? 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소비된 재화나 용역의 가치로 이런 게 들어간다. 자, 요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보장 생산비 나와 있습니다. 보장 생산비는 생산비에서 수확기에 발생되는 생산비를 차감한 값을 보장 생산비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입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수확기 가격 나와 있어요. 4개 묶어주시면 되고요. 4개 다 특징 뭐냐면 킬로그램당 가격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옆에 설명 보시면은 가입가격은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의 킬로그램당 가격, 표준가격은 표준적인 킬로그램당 가격, 기준가격은 보험에 가입할 때 정한 그 기준이 되는 농작물의 킬로그램당 가격, 수확기 가격은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의 수확기 킬로그램당 가격. 다 킬로그램당 가격을 이렇게 표기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올림픽 평균이랑 농가 수치 비율 2개 나와 있는데 얘는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2가지는 저희 농업 수입 보장 파트. 농업 수입 보장 파트에서만 나오는 용어죠. 네, 잘 봐두셔야 돼요. 저희 이제 얘기할 때 올림픽 평균값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올림픽 평균값이 뭐냐? 연도별 평균 가격 중에서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제하고 남은 값들의 산술 평균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진짜 저희 올림픽 심사위원이 평가를 할 때 그 형평성 때문에 제일 높은 점수랑 낮은 점수를 제외하고 이제 중간에 있는 점수들로만 평균을 내서 값을 줬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유래한 내용이 올림픽 평균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농가 수치 비율 이것도 잘 봐두셔야 되는데요. 네, 농가 수치 비율은 쉽게 생각하시면 농가가 가져가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정확한 용어의 정의 같이 보시면은 도매시장 가격에서 유통비용 등을 차감한 농가 수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로 사전에 미리 결정된 값을 농가 수치 비율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리고 다음 조사 관련 용어 이것도 무지 중요해요. 조사 관련 용어도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무조건 다 알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나무 관련 내용 나오네요. 실제 결과 주스가 뭐냐? 실제로 열매를 맺는 주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실제 결과 주스의 포인트는 뭘 기준으로 해요? 가입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입 일자를 기준으로 농지에 식재된 모든 나무수인데요. 자, 뒤에 있는 게 포인트죠. 다만 뭘 제외해요? 다만 인수 조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나무, 유목이랑 제한 품종 등은 제외한다. 유목이 뭐예요? 유목은 어린 나무죠. 어린 나무를 유목이라고 하고요. 제한 품종은 뭐냐면은 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품종을 제한 품종이라고 해요. 네, 이거 용어의 정의를 정말 잘 잡아두셔야 되는 게 이렇게 그냥 보면은 되게 쉽게 문제가 풀리는 것 같은데 이거를 실제로 문제로 바꾸어 놓으면은 엄청나게 혼돈스러운 게 지금 여기 실제 결과 주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지난번에 저희 특강 들으시는 분들은 특강에서 관련 문제를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이 유목이랑 제한 품종 등을 제외하고 가입 일자를 기준으로 이런 포인트를 잘 정리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다음 고사주수가 뭐냐? 고사주수는 여기 실제 결과 나무수 중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죽어야 돼요. 보상하는 손해로 죽으면은 고사주수다. 그럼 미보상 주수는 뭐냐? 이거는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이에요. 실제 결과 나무수 중에서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고사되거나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됐어요. 그런 건 미보상 주수라고 하고요. 네, 다음 기수확 주수는 뭐예요? 이미 수확을 한 개, 기수확 주수겠죠. 근데 포인트는 뭘 기준으로 해요? 여기 보시면은 조사 일자를 기준으로 수확이 완료됐으면은 기수확 주수라고 한다. 다음 수확 불능 주수는 뭐냐 하면은 나무가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수확이 불능,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저희 용어의 정의 보시면은 실제 결과 나무수 중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이제 나무가 뭐 분리되거나 침수되어서 보험기간 내에는 수확이 불가능하나 나무가 죽진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수확이 가능할 것 같아. 그게 바로 수확 불능 주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다음 조사 대상 주수 나오는데요. 이거 아주 중요하죠. 실제 결과나무에서 뭘 빼요? 고사, 미보상, 수확 완료, 수확 불능 나무수를 뺀 나무수로 표본 조사의 대상이 되는 나무수.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이니까 무조건 잘 받으셔야 되고요. 자, 실제 경작 면적은 뭐냐? 실제 경작 면적은 가입 일자를 기준으로 실제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면적인데요. 자, 수확 불능, 타작물, 미보상, 기수확 면적을 포함해요. 이게 실제 경작 면적이다. 그리고 수확 불능 면적은 실제 경작 면적 중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수확이 불가능한 게 수확 불능 면적, 고사 면적이라고 한다. 그리고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은 실제 경작 면적 중에서 목적물 외에 다른 작물이나 보상하는 손해 이외, 미보상 면적이니까 보상하는 손해 이외겠죠. 이외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됐어요. 그게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이다. 네, 마지막 기수확 면적이 뭐냐? 기수확 면적은 실제 경작 면적 중에서 조사 일자를 기준으로 수확이 완료된 면적이 기수확 면적이 됩니다. 자, 여기 조사 관련 용어는 기본이에요. 기본이니까 여러분이 다 꼼꼼히 공부하셔야 되고요. 네, 다음 이제 재배랑 피해 형태 구분 관련 용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눈 분화가 뭐냐? 자, 4개 나오죠. 영양 조건, 기간, 기온, 일조 시간 따위의 필요 조건이 다 차서 꽃눈이 형성되는 게 꽃눈 분화입니다. 꽃눈 분화 기는 뭐냐? 꽃눈 분화 기는 이제 꽃눈 분화, 이러한 꽃눈 분화가 몇 프로 이상 50% 정도 진행된 게 꽃눈 분화 기가 되고요. 낙과 착과 다 알죠?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열과까지는. 낙과는 떨어진 게 낙과, 착과는 달려있는 게 착과, 적과는 뭐냐?
해거리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서 알맞은 양의 과실만 남기고 나무로부터 과실을 따버리는 행위, 한마디로 열매 속기라고도 하죠. 그 열매 속기 작업을 적과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열과. 열과는 대표적으로 포도. 저희 포도 품목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과실이 숫기에 과다한 수분을 흡수하고 이제 고온이 지속돼요. 그러면은 갈라질 수 있죠. 그게 열과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나무 나와 있고요. 자, 발아부터 볼게요. 발아는 뭐냐? 발아는 꽃 또는 잎에서 1에서 2mm 정도 밀려 나오는 게 발아다. 그러면은 이러한 발아가 몇 프로? 50% 정도 발아하면은 발아기라고 한다. 아까 위에서 꽃눈 분화기도 50%였죠? 발아도 50%다. 자, 신초 발아는 뭐냐? 새 가지가 1에서 2mm 자라는 게 신초 발아다. 근데 신초가 뭐냐? 신초는 햇가지다. 햇가지를 신초라고 한다. 그러면 신초 발아기는 뭐냐? 이러한 신초 발아가 몇 프로? 50% 정도 발아하면은 신초 발아기라고 한다. 되셨죠? 그리고 수확기는 뭐냐? 수확기는 이제 그 농지가 위치한 지역의 기상 여건을 감안해서 통상적으로 수확하는 시기를 수확기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보면은 이제 유실부터 저희 소실까지 묶어서 이만큼은 나무랑 관련된 용어죠. 나무랑 관련된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부분만 빨리 보자면은 유실은 이제 정 위치를 벗어나서 유실됐다 이렇게 하죠. 그 점유를 잃은 걸 유실이라고 하고요. 다음 매몰. 매몰은 주간부의 몇 프로? 30% 이상이 묻혔어. 그걸 매몰이라고 합니다. 그럼 도복은 몇 도 이상? 나무가 45도 이상. 절단은 나무의 주간부가 분리되거나 전체 주지나 꽃 등의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이 분리된 게 절단. 그럼 절단 2분의 1은 당연히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게 나오겠죠. 그리고 신초 절단은 단감이나 떫은 감의 신초의 몇 분의 몇? 3분의 2. 근데 단감이랑 떫은 감만 해당하는 거 주의. 그리고 침수는 물에 잠긴 게 침수고요. 소실도 3분의 2 이상이 사라지면 소실. 소실 2분의 1은 2분의 1 이상이 사라지는 게 소실 2분의 1입니다. 네, 다음 이항이랑 직파 나오는데요. 이거는 대표적으로 논작물에서 나오는 용어죠. 이항 같은 경우에는 벼 품목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모짜리 등에서 기른 모를 농지로 옮겨 심는 게 이항이다. 그러면은 직파는 뭐냐? 직파는 직접 파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물이 있는 논에 파종 하루 전 물을 빼고 종자를 일정 간격으로 전파하는 파종 방법.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은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이게 전파죠? 이게 전파다. 다음에 종실비대기는 콩이랑 팥에서 나오는 거죠. 꼬투리가 자라는 꼬투리 형성기를 종실비대기라고 하고요. 다음 출수. 출수랑 출수기 묶을 건데요. 출수는 벼의 이삭이 줄기 밖으로 나온 게 출수다. 출수 기한계 중요 포인트. 이거는 70% 정도 출수한 게 지금 출수기인데요. 70%. 저희 앞에서 다시 넘어가서 보자면은 여기에서 꽃눈 분화기는 50. 발아기는 50. 신초 발아기는 50이었어요. 넘겨보시면은 여기 출수기만 몇이에요? 50 아니고 70이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암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정식은 옮겨 심는 거죠. 그럼 정식일은 당연히 정식을 완료한 날이 정식일이 된다. 작기는 작물의 생육 기간을 작기라고 한다. 다음에 출현, 버섯 종균 접종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기타 보험 용어 보시면 되는데요. 연단위 복리나 영업일 여러분이 읽어보셔도 아는 내용이고 아래 잔손 잔대기 5개 나와 있어요. 잔손 잔대기 이걸 묶어서 우리는 비용 손해라고 하죠. 얘네를 묶어서 비용 손해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은 여러분이 꼼꼼히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딱히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가축재해보험 관련 용어 나와 있는데요. 가축재해보험 계약 관련 용어는 앞에서랑 정말 많이 중복이 되고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가축재해 관련 내용 보시면은 가축에서 나오는 자연재해 나오죠. 풍재, 수재, 설해, 지진, 폭염 이렇게 나옵니다. 풍재는 바람이죠. 수재는 물, 설해는 눈, 지진, 폭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소도체결함이 뭐냐? 소도체결함은 소가 도축장에서 도축이 됩니다. 그래서 경매를 할 때까지 발견된 시기는 도축장에서 도축된 시기부터 경매할 때까지 발견된 도체의 결함이 경락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도체 결함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축산휴지 같은 경우에는 돼지에 나오는 용어예요. 자, 보험의 목적의 손해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전부 또는 일부의 축산업 중단을 축산휴지. 그러면 축산휴지 손해는 이러한 축산휴지로 발생한 사업이익과 보상 위험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사업이익의 차감 금액을 축산휴지 손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다음 전기적 장치 위험이 뭐냐? 종류 여러 개 나와 있죠. 뭐 여자기,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등등 이런 걸로 인해서 뭐의 변화로? 온도의 변화로 보험의 목적의 손해가 발생한 것을 전기적 장치 위험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가축 질병 관련 나와 있어요. 돼지 관련된 것, TG, PED, 로타바이러스 이렇게 3개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었는데요. 자, 먼저 TG가 뭐냐? 그리고 PED가 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거를 한글까지는 외우지 않았어요. 뭐 돼지 전염성 위장염이다. 돼지 유행성 설사병이다. 이거까지는 외우지 않고 저는 그냥 영어로 TG, 뭐 PED 이런 식으로까지만 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여기는 이런 병이 이거구나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구제역 이것도 이게 병에 이런 거구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라번 보시면은 기타 축산 관련 나와 있는데요. 가축 계열화가 뭐냐? 대표적으로 뭐 통합적인 경영활동, 뭐 저희 닭고기, 하림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축의 생산이나 사육, 사료 공급, 가공, 유통의 기능을 연계한 일체의 통합 경영활동을 의미한다. 그것이 바로 가축 계열화다. 요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돼지 MSY가 뭐냐? 돼지 MSY는 어미돼지 한두가 1년간 생산한 돼지 중 출하 체중이 될 때까지 생존하여 출하한 마리수를 돼지 MSY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산란수. 산란수가 뭐냐? 산란개 한 개군에서 산란개는 이제 알을 낳는 닭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산란개 한 개군에서 하루 동안에 생산된 알의 수를 산란수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 내용 다 여러분 그냥 보시면 되고 뭐 소고기 이력 제도가 있다. 그러니까 소는 출생했어요. 도축, 포장 처리, 판매까지 정보를 싹 다 기록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위생이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가 소고기 이력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 수의사 처방제는 뭐냐? 뭐 이런 게 수의상 처방제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저희 용어의 정의를 살펴봤는데요. 가축 파트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는데 앞에서 아까 봤던 농작물 재해보험 파트에서는 꽤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 쪽 위주로 꼼꼼하게 먼저 다 용어의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